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 보트 피싱입니다. 오늘 제가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알루미늄 보트 업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은도마린이라는 업체입니다. 은도마린 조금 쉽지는 않은 발음이죠. 은도마린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사장님께서는 약 한 10년 전부터 이 알루미늄 보트를 계속 개발해 오셨던 그런 업체거든요. 그런데 약 한 3년 전부터 판매를 하기 위한 보트를 제작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뒤에 보이는 두 대의 알루미늄 보트가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두 대의 보트를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6m급의 알루미늄 보트를 먼저 보러 가시죠. 자, 제 뒤에 보이는 녀석은 바로 은도마린에서 제작한 650 사이즈의 알루미늄 보트거든요. 주변에 낚시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작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궁금하죠? 자, 이 보트는 6m 50의 전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센터 콘솔 타입의 낚시 보트입니다. 선폭은 가장 넓은 부분이 2200입니다. 요즘에 점점 이 선폭이 넓어지고 있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2200이라는 선폭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업체 측에서 아마 롤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선미 쪽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보트는 약 한 2년 정도의 테스트를 필드에서 충분히 거친 보트입니다. 엔진은 시제선이기 때문에 이제 중고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선체 곳곳에도 보면은 사용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보트의 선체 가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용상의 흔적들이 조금은 느껴지는 그런 선체예요.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트의 적정 마력인데요. 115마력이 장착이 되어 있는 테스트를 여러 번 거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115마력을 장착을 한 채로 주행을 했을 때는 힘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하게 보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력수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90마력도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115마력의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스위밍 레더가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이 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미 쪽 펄을 보자면은요, 2m 20 정도에 되는 선폭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이 데드라이저가 조금은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트는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보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롤링은 적당한 롤링을 가지고 있고 달리기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보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조금은 특징적인 건데 이 캐스팅 다이가 있거든요. 이 캐스팅 다이가 알루미늄 보트 업체들을 보면은요, 이 아랫부분이 비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캐스팅 다이가 이렇게 이제 아랫부분까지 판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 이 안에도 부력이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주행을 할 때 보통 선수가 들리면서 뒤쪽이 물에 닿는, 수면에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는 결국은 부상을 할 때 조금은 유리한 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높이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위한 높이가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자, 와, 의자가 이 스티치 처리가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거든요. 의자가 처음에 딱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의자예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앞쪽에는 이렇게 이제 선수의 흔히들 말하는 뭐 코라고 하죠. 그 선수 쪽 데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캐스팅을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명 정도는 충분히 캐스팅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그런 공간입니다. 난간의 높이도 충분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이제 선수 사물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알루미늄 보트답게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소재로 선수 사물함을 제작을 해놨습니다. 앞쪽에는 배터리라던가 뭐 팬더라던가 이런 사물들을 넣어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부터 뒤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측면 사물함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데 뭘 넣고 빼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낚시 소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배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에는 지금 티그매트가 이렇게 이제 깔려 있는데요. 티그매트는 이 업체 사장님께서 직접 시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작비를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직접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트 말고 다음
다음 보트를 또 제작 의뢰를 하시고 할 때는 이 전문 업체에다가 또 의뢰를 하시겠지만, 현재 이 보트에 붙어 있는 이 티그매트는 제작비를 아끼자는 의미에서 직접 시공을 하셨다라는 점 참고하고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시공을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라운드도 잘 따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는 이렇게 이제 동승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이 스티치 처리를 굉장히 예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예쁩니다. 만일에 화장실을 넣으실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 콘솔이 아니죠. 이 콘솔이 조금은 앞쪽으로 더 커져가지고 마린용 변기를 안에다가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는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보트답게 T탑도 알루미늄 소재로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셨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는 핸드레일이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낚시를 하기에 그닥 높지도 않습니다. 이 은도마린의 대표님께서 이 보트를 제작을 하실 때 낚시 보트로 제작을 하신 거거든요. 뭐 요즘 사실 보면은 타겟을 패밀리용 보트, 뭐 레저용 보트, 낚시용 보트 이렇게 어떤 용도를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딱 타면 그냥 낚시 보트예요. 이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 정도 급이 된다 그러면 콘솔 높이가 있어가지고 서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앉아도 앞쪽이 굉장히 훤히 잘 보이는 그런 사이즈의 콘솔이에요. 이 보트의 선체가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트를 제작을 할 때 보면은 이 바닥 가판 아래쪽의 공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납함이라던가 또는 뭐 어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쭉 배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연료통만 매립이 되어 있고요. 이 바닥 공간에는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격벽을 나눠 놓거든요. 그리고 격벽을 나눠 놨고 그 격벽 안에 부력통을 별도로 3곳 정도를 매립을 해놨다고 합니다. 부력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름통은 현재 80리터짜리의 알루미늄 기름통이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지금은 이제 그래서 기름통만 매립이 되어 있지만 이제 원한다면은 자연순환식 어창을 바닥면에도 장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어창입니다. 수족관 형태의 어창을 위쪽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놨거든요. 여기는 이제 선장석인데요. 사이즈가 딱 혼자 앉는 사이즈네요. 이렇게 4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고요. 앞쪽에 뭐 태클박스, 아이스박스 이런 거 충분히 배열을 할 수가 있고요. 정말 여유있는 공간에 알루미늄 보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은 특징적인 게 이제 선체 측면 높이가 조금은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측면의 높이가 약간 낮고 무릎 약간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허벅지 윗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경우에는 난간의 높이를 높여서 안정감을 주는데요. 지금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측면이 옆에서 볼 때보다는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바닥에서 지금 약 한 70cm가 거의 다 되는 그런 높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낚시를 할 수가 있는 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캐스팅 다이인데요. 낚시를 하기에 적당한 높이이기는 한데요. 선체 안에서 캐스팅 다이 쪽으로 넘어오기에는 사실은 이 높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높은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외부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은도마린이라고 이제 시트지 작업이 되어 있고요. 마감은 이제 전체적으로 당연히 알루미늄 보트이기 때문에 도장이겠죠. 실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이게 부스 도장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 도색을 하는 그런 부스에서 도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이 살아 있습니다. 얼굴이 비칠 정도로 광이 나요. 하지만 이쪽 면 보시면은 약 한 2년 정도의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크래치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약간씩 있고요. 반대면도 한번 볼게요. 자, 반대면에도 보시면 부분 이렇게 이제 찍힘이 있는 게 보이죠? 뭐 이건 단순 그냥 이제 칠이 까진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이 시제선은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판매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제가 하우스보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장은 7m 50의 전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폭 같은 경우에는 외폭이 2450의 외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을 한번 보자면은요, 가운데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고, 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선수 쪽 데크를 아마 올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가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상승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알루미늄 보트답게
약간의 용접 자국이 보여지는데요. 뭐 수준이 결코 낮지 않은 그런 용접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측면 후미 쪽에 보면 당연히 이제 자연 배수기 때문에 자연 배수구가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7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적정 마력이 150마력에서 200마력 정도의 적정 마력이라고 하시거든요. 115마력으로 주행 테스트를 했을 때도 50km 이상의 속도가 나와줬다고 합니다. 약 한 150마력에서 200마력 사이 정도만 장착을 하면 충분히 낚시를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수 쪽 컬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이즈와 폭에 비해서 조금은 앞쪽의 선형이 샤프해 보이는 그런 형태의 선형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킬힐을 붙여놔가지고 직진성이라던가 서내시 밀림을 조금은 방지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역시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이 보트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제작자의 의도를 다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한 곳이 있어요. 자, 750의 알루미늄 보트거든요. 높이도 뭐 거의 동일하고요. 얘가 조금은 더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옆에서 낚시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한 50cm가 넘어 보이는 이 측면 통로거든요.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여기 앞에를 올라오니까요. 유선배 같아요. 선체가 끝단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고 이 앞부분을 이제 선수 쪽 데크를 이렇게 이제 빼는데 650 사이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판으로만 구성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뒤쪽 캐스팅 다이도 마찬가지지만 앞쪽에 선수 쪽 데크에도 아래쪽에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박스의 개념이라고 보여지죠. 얇은 경우에는 통통통통 소리까지도 나는데 얘는 굉장히 두껍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에 티그매트가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650 사이즈와 동일하게 제작비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티그매트를 직접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뭐 완성도는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느 곳 하나 부실하게 붙어 있는 부분은 없어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부분인데요. 약간의 마감이 덜 된 부분은 감안을 좀 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선실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해치가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첩을 달지는 않으신 상태고요. 굉장히 넓어가지고 뭐 한 명이 충분히 안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해치예요. 이 경첩을 왜 달고 나오시지 안 달고 나오셨대? 측면에 보시면 아까 650 사이즈와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수납 공간을 측면에다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낚시 소품이라던가 이런 걸 충분히 보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650 사이즈와 동일하게 뒤쪽에다가 이렇게 수족관 형태의 어창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어창 사이즈가 너무 넓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만합니다. 어창이 거의 이건 뭐 1m가 넘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이만해요. 동일하게 자연순환식 어창을 바닥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재 알루미늄 연료 탱크가 바닥에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뭐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스프레이건이 장착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는 청수 탱크네요. 청수 탱크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여기 스프레이건을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우스가 조금은 뒤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실 안에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선장석이 있죠. 선장석이 있고 이렇게 이제 신발을 벗고 제가 들어갑니다. 하우스가 내부가 정말 넓어요. 선실이 아마 동급 대비 가장 넓을 것 같거든요. 여기 편백나무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주변 구석구석 다 이렇게 이제 쿠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정말 넓어. 이거 몇 명이 자야 돼. 이거 앞쪽에 선수 사물함도 있고요. 자, 여기는 선수 사물함이죠. 선수 사물함이 있고 방이 이거 몇 명이 잘까? 4명? 3, 4명 정도는 뭐 충분히 잘 수 있을 그런 사이즈의 선실이거든요. 정말 넓습니다. 와, 야, 정말 이렇게 큰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화장실이 설치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부분 아직 이제 마감이 덜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이제 판매가 되면 마감을 해서 판매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윈도우 브러쉬라던가 옆에 이제 창도 아직 장착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자, 새로 나온 보트 업체들이 처음에 생존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도로 제품 단가를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조금은 마음 아픈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에 나가고 있는 보트는 저렴하게 판매를 하려고 하시거든요.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년 정도의 테스트를 했던 보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선체 금액만 1,800만 원을 책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엔진이라던가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제 대표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적정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50 사이즈의 하우스보트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의 금액을 책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트레일러라던가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하우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주행을 해볼 수가 없고요. 이 650 모델을 제가 오늘 강릉 앞바다에서 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자, 이제 보트를 내렸습니다. 여기 보트를 내리기 힘들기로 유명한 강릉에 있는 사천항이거든요. 오늘 날씨가 조금 좋지 않아요. 바람도 좀 있고 너울도 좀 있고 해요. 그래서 드론을 정상적으로 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런 날씨거든요. 일단 항을 빠져나가면서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대중들께 공개가 되는 보트를 저는 또 한 대 타보네요. 앉아도 시야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서해바다가 아니고요, 강릉에 있는 동해바다입니다. 제가 이 주행 영상을 동해안에서 찍은 적이 한 번인가 있거든요. 파도가 꽤 오늘은 있는 편이죠. 자, 선수데크가 앞쪽으로 약 한 60-70cm 정도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체보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좀 더 길어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천천히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 허리 아무래도 조금은 이 급에 비해서는 앞쪽이 샤프한 느낌이다 보니까 달리기를 조금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달려볼게요. 선수가 가볍습니다. 파도를 잘 넘기도 하지만 또 잘 째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좀 날렵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선회를 몇 바퀴 해보겠습니다. 롤링은 적당하다라는 느낌이고요. 뭐 아예 없을 수가 없겠죠, 보트라는 게. 그런데 적당한 롤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외에 특별히 제가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그 주행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나 선체 자체가 바로바로 반응이 오다 보니까 파도를 넘거나 하기에도 별 부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보트에 짐이 많이 가중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파도를 넘을 때는 선수가 조금은 내려가거나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물팀도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작은 보트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무거운 경우에는 물을 또 퍼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트는 그런 면은 절대 볼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낚시보트일 경우에 급선회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스피드보트에 비하면은 이 선회력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보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선회를 할 경우에는 엔진이 살짝 들리면서 이제 허공에서 약간은 돌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영상을 찍으러 다니면서 타본 보트들의 약 한 90%는 모두가 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피드를 요하는 스피드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영상을 찍으러 다니는 대부분의 바다, 서해바다죠. 서해바다에서 가장 많이 찍는데, 그 바다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파도가 있는 편이지만
또 이쪽 바다에 비한다면은 사실 오늘 날씨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에요.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뭐 동해안에서도 결코 부족함 없이 탈 수 있는 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이 보트가 최고 속도가 58에서 60km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뭐 파도도 약간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최고 속도를 찍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 40km 정도만 달려봐도 벌써 그 느낌이 와요. 파도를 제가 조금 더 넘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약 한 0.67m 뭐 이 정도 되는 너울과 그 다음에 바람이 조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방향의 너울을 넘어봐도 아직 물은 한 방울도 제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물팀도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배를 단점을 딱히 꼽으라면 뭘 꼽아야 될까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히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거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바닥에 자연순환식 어창이 없다라는 점 외에는 딱히 못 찾겠습니다. 달리기를 잘한다 해갖고 로링이 또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지금 적당한 수준의 그런 낚시 보트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이 보트를 뭐 타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괜찮은 보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은도 마린에서 제작한 6m 50의 알루미늄 보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은도마린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은도마린 업체 정보를 메모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